치과에서 손댈수록 치아만 빨리 파괴됨. 치아를 씌울수록 결국 임플란트 하게 된 이유. 여기 45, 6, 7을 보시면 46번이 없다고 브릿지를 이렇게 걸었는데, 지금 보면 여기도 약간 파절된 부분이 보이고, 그런데요 벗겼더니 결국은 썩어가지고 못 살리고, 여기는 임플란트하고 여기는 뭐 신경치료해서 겨우 살린 이야기예요. 자, 정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교합 유형 1이에요. 예, 양쪽에 3번의 교합 유도가 잘 나오는 사람은 교합 유형 1이거든요. 우하 교합 사진이에요. 교합 유도가 아주 잘 나오죠. 왼쪽 보세요. 아주 잘 나오죠. 근데 이런 사람을 왜 어금니를 보초를 하죠? 보초할 이유가 없어요. 예, 제가 왜 이런 거 자신 있게 말하냐? 제가 치과 의사 생활 16년을 했거든요. 여기가 양쪽이 교합 유도가 나오는데 도대체 4번, 5번, 6번에 여기 4, 5, 6, 7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까? 치과 의사들이 뭐 씹을 때 좀 아프다고, 교합 간섭이 있다고 함부로 멀쩡한 생리를 인공치아로 바꿔버린 거죠. 왜 그런 거 확신하냐면, 이걸 왜 금리를 하고, 금리를 했으면 왜 이거 두 개를 묶어요? 응? 손가락이 따로 움직이는 게 맞듯이 치아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불편하죠. 위에도 마찬가지. 왼쪽 위에도 보세요. 뭐 다 묶어놨잖아요. 응? 불편하게. 자, 맞은편을 보시게요. 뭐 36번도 없고 46번도 없는데, 여기 46번은 뭐 안에 문제가 생기면 확실해서 뜯기로 했는데, 뜯기 직전 모습을 좀 찍어놨네요. 뜯고 났더니 45번은 멀쩡하고, 사실 뭐 멀쩡한 건 아니지만 47번은 썩어 있어요. 근데 이게 브릿지라는 걸 해놓고 나면 이 잇몸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, 이 부분이 치아가 없다 보니까 힘을 안 받아서 잇몸뼈가 녹아가 버리죠. 네. 불필요한 부분은 몸에서 축소되니까, 그래서 녹아서 뼈 폭이 쪼그라들었어요. 뭐 그래도 임플란트 뭐 조금 심을 정도는 되니까. 그래서 처음 이 상태고요. 여기는 뭐 임플란트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. 이 두 개 치아는 못 살려요. 네, 잇몸뼈가 이렇게 많이 녹았고 여기 충치도 생기고, 그래서 요거 두 개도 빼야 돼요.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임플란트 하고, 뭐 고맙긴 한데 이렇게 함부로 어금니 건드려 놓은 치과 의사라고 보기는 그렇고 치아 백정님 때문에 제가 뭐 먹고 사는데 뭐 도움을 받고는 있긴 한데 씁쓸하죠. 그래서 이제 여긴 이렇게 했고요. 치료 과정 간단히 보시면 요건 일단 이렇게 좀 해놓고, 여기 임플란트를 좀 심고, 뒤에는 이제 뭐 못 살려요. 이대로 쓰는 데까지 써야죠. 근데 왜 안 빼냐, 수술할 때 마취형님이 빼면 좋잖아요. 그렇죠? 왜 안 빼는 게 환자한테 좋냐면, 이 뿌리 남은 걸 빼는 순간 요 잇몸뼈가 쪼그라들어요.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쓰는 데까지 쓰다가 임플란트를 하게 될 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면 뼈 폭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, 환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 놔두는 거예요. 이건 좀 놔두고. 근데 이제 요 치아를 좀 치료하려고 봤더니 충치가 좀 심해요. 이게 신경 치료를 결국 했어요. 노출이 결국 됐어요. 충치를 제거하다가 보니까. 그래서 이렇게 신경 치료를 하고 신경 치료를 마무리하고, 마무리하고 보면은 여기 이제 충치 다 제거하고요. 음, 여기 안에 이제 신경치료 다 했죠. 이제 기둥을 세워서 이거 막을 거예요. 이렇게 막고 여기 뭐 임시치아 할 거죠.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? 임플란트 이게 직경이 아마 4.5에 8.5일 거예요. 직경 4.5, 길이 8.5인데,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요게 그 인공 치아의 뿌리의 직경이 소구치보다 더 작아요. 거의 소구치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죠.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초를 이렇게 큰 걸 만들려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치아를 안 물리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죠. 교합을 안 물리게. 그래서 치아를 해놓고도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, 우리는 뭐 물리게 만드니까 기본이. 그렇게 해서 여기 46번 만들고 45번은 뭐 신경치료하고 기둥 세워서 해놨고, 여기 이제 훅이에요, 훅. 훅이라고 고리를 달아가지고 환자가 밥을 먹어보고 일주일 정도 불편한 게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훅을 이용해서 톡톡톡 쳐가지고 이 보초를 제거하고, 그 다음에 제거한 상태에서 이 훅을 제거해서 매끄럽게 한 다음에 다시 끼워 넣는 거죠. 그나마 이 환자는 우리 치과 왔으니까 이런 거 살려주는 거예요. 응?
딴 치과 가면은 이것도 되게 안 좋다고, 응? 충치 제거해보고 이거 치아가 절반밖에 남지 않아, 절반밖에 없어서 위험하다고, 부러진다고 빼라고. 아주 임플란트 2개 심고 이렇게 묶는 게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고 나중에 탈이 없는 안전한 진료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귀찮지만 살릴 수 있는 치아예요. 그래서 살렸죠. 음.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. 치과에서 손댈수록 치아만 빨리 파괴됨. 치아 씌울수록 결국 임플란트 하게 된 이유는 브릿지의 한계라기보다는 교합을 잘못 맞춰서 그래요. 교합을 신경 안 쓰고 대충 만드니까 브릿지를 하든 금리를 하든 뭐 한 5년 안에 대부분 다 작살나죠. 교합이라는 것을 잘 제어를 해서 정확하게 만들면 이 내부에 충치가, 이건 충치가 아니죠. 내부에 생기는 건 균열이에요. 균열도 안 생기고 잇몸뼈도 안 녹고 아무 문제 없이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교합을 제대로 안 맞추니까 꼭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브릿지를 안 해야 돼요. 응? 교합을 아무리 잘 맞추는 치과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요 치아 빠졌을 때 그냥 임플란트 해서 6번 치아 교합을 잘 맞춰주면 5번 치아, 7번 치아도 무사했겠죠. 그러니까 교합을 완벽하게 맞추는, 정확하게 맞추는 치과 의사를 만나기 전에는 보철을 하지 마세요. 여러분 치아 오래 쓰고 싶으면. 결국 신경 죽이고 보철해봤자 뭐 한 5년 안에 결국 잇몸뼈도 녹고 치아도 파괴되고 임플란트 하면서 돈을 2번 쓰잖아요. 아니 또 그렇다고 처음부터 신경치료해서 살려봤자 몇 년 안 돼서 빠질 거니까 처음부터 임플란트 하자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, 응? 그렇죠? 교합을 잘 맞추는 의사라고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철 치료를 받지 마세요. 보철도 인공치아잖아요. 이런 거 인공치아를 함부로 씌워놓으면 치아가 더 빨리 파괴됩니다. 명심하세요.